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한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함께 보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현장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거의 한 10회에 걸쳐서 이민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어 쓰는 이민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점점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미 2세들은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영어권 회중, 또 멀티 에스닉 다민족 교회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전환의 시기에 우리 이민교회가 어떻게 출발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이민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민은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 인류는 자연 변화, 기후 변화, 또 역사의 환경 변화, 정치, 경제 조건 등에 의해서 계속 옮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이 이민은 그러나 문화권으로 들어온 후에는 이민은 쉽지 않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한 문화권에서 새로운 문화권으로 옮기게 되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문화적인 존재이죠. 밥 한 그릇을 먹어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 문화의 그 먹음의 합당함, 대화를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문화권에 합당함이 있어서 인간은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그 문화라는 그릇에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화권이 옮겨진다는 말은 뿌리가 뽑히고 그것을 다시 심는 것입니다. 아마 나무를 길러 보신 분은 나무를 뽑아 가지고 새 자리로 옮겨서 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위험한 일이고 자칫하면 나무가 죽기 쉬운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계시죠. 예, 이민 역시 그렇습니다. 한 문화권에서 뿌리가 뽑혀서 새로운 문화권에 심긴다고 하는 것은 이민 당사자인 1세대에도 그렇고 또 전 문화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새 문화권에 완전히 동화되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는 2세대, 그러한 1세대와 2세를 지난 3세와 4세들, 굉장한 부담을 사실은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민의 문제에서 무엇보다도 핵심 문제는 이민자는 마르지널, 주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문화권의 중심에 설 수 없고 그 이민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생각이 이 문화의 중심적인 생각이 될 수 없는 이 주변 인간으로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주변 인간은 단순히 그 인사이드가 되지 못하고 그 아웃사이드로 존재한다는 것 외에도 인 비트윈네스라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세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 또 미국 사람도 온전히 아니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야만 되는, 그냥 말지널일 뿐만이 아니라 인비트윈네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노리티, 소수민족으로서의 어려움이 있죠. 소수민족으로서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뭐 때로는 직접 피부에 안 닿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닿든 안 닿든 이 사회 속에서 체계적으로 소외되고 거부되어진다는 거죠. 그 뭐 일부러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적인 핍박도 있죠. 예를 들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이미 미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일본계 미국인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 디텐션 캠프에 그 포로들처럼 수용을 했습니다. 엄청난 인권 유린이죠, 사실은. 그러지만은 그 상처가 지금도 일본계 그 미국인들에게는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제 친구 하나도 3세 일본인인데 그 아픔을 그 아버지의 아픔을 종종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핍박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의도적이 아닌데 사실은 이 이민자의 사상이나 이민자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게 존중받지 못하고 그것은 어떤 주류의 가치관보다 못한 것, 뭐 이렇게 취급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사실은 삶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민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인 이민을 보면은 온 가족이 열심히 일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인 안정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백인 중산층이라면 그냥 아버지 혼자 또는 엄마하고 둘이 일하면은 그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면 당연히 누리는 혜택을 우리 이민자 가정은 온 가족이 아들, 딸까지도 학교 마치면 그 가게에 나와서 전부 돕고 일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올리는 소득이죠. 그러니까 뭐 일부러 의도적인 그런 차별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민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근본적인 이것뿐이지 않겠죠?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인 이민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잠깐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3년부터 1905년까지 하와이 사탕수수밭 그 노동 이민이 이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들어오신 분이 7,226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렇게 왔는데 대부분 남자셨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까 1910년부터 24년 약 15년간 그 사진 신부라는 게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사진을 보내서 그 사진을 보고 결혼을 하러 한국에서 오는 거죠. 이 사진 신부가 1,1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1차의 물결이고요. 제2차 물결은 우리 한국 전쟁이 이 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51년에 시작됐으니까 사실은 전쟁 때부터죠. 끝나기 전부터. 그래서 64년까지 미군과 결혼하신 분들 또는 전쟁 고아로 입양된 사람들 이렇게 해서 14,027명이 총 들어왔습니다. 미군과 결혼하신 분이 6,423명이고 그 다음에 전쟁 고아로 들어온 분이 5,348명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민의 물결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이 이민의 물결은 제3의 물결인데요. 이 제3의 물결은 1965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Immigration and National Act라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전에는 뭐 유럽 사람밖에는 이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안이라든지 이 흑인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별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권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해서 어느 나라든지 신청을 해서 적법하다면 이민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각 나라별로 쿼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때 쿼터를 3만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65년부터 이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경제, 정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새 땅으로 옮기는 진정한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65년부터 70년까지는 65년에 2,139명이 들어와서 조금씩 늘어나서 70년에 9,31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을 넘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14,000, 18,000 이렇게 늘어가서 1976년부터는 3만 명 또는 3만 명 약간 넘게가 스테디하게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아는 이런 한인 이민 사회를 이 미국 땅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민 통계를 보면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은 타민족에 비해서 잘 아시겠지만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노력을 해서 그 안정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주택 소유를 보면
처음에 이민자가 가장 많았던 게 이제 시카고, LA 지역이었습니다. 1975년에 시카고 지역의 한인 이민자들의 주택 소유율이 17.6%였습니다. 굉장히 높고, 1979년 LA의 이민자들의 주택 보유율은 37.3%로 타민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른 안정을 갖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986년 시카고에서는 44.8%가 주택 소유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성실함과 또 그 잘 뿌리 내리는을 보여주고 있는 면이죠. 교회 소속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1975년 시카고, 1979년 LA, 그 다음에 1986년 시카고 이렇게 말씀드린 교회 소속은 68.5%, 69.9%, 76.7%. 그러니까 이민이 본격화되면서부터 교회가 이민 정착 필요 단계가 완전히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열도 높아서 대학 졸업률이 1975년 시카고 초기 이민은 77.8%였어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LA 시카고를 보면 56.4%, 46.3%. 그래서 여전히 상당히 타민족에 비해서는 교육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미체류 기간을 보면은 75년의 시카고는 평균이 4.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초기 이민자들이라 할 수 있죠. 1979년에 LA는 6.8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86년의 시카고를 보면 8.2년. 그러니까 요 70년대가 이민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그런 시간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영업 비율을 보면은 75년 시카고 통계는 없고요. 79년 LA는 31.6%, 86년 시카고는 30.2%. 그래서 거의 3분의 1이 자체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겉면 성실한 한인 이민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인 이민자들에 대한 그 주류 사회의 호감도는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백인들이 우리 한인을 얼마나 친밀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도 그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오늘은 흑인들의 호감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때는 백인 외에는 유색 인종은 다 비슷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 이때 흑인들의 한인을 향한 호감도는 19번째였습니다. 물론 1위는 자기 흑인들이고요. 2위가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 다음에 3위가 백인, 4위가 프랑스 계통의 백인, 그 다음에 5위가 이탈리안계 백인, 이렇게 쭉 나가서 한국 사람은 필리핀에게도 뒤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 중국인에게도 뒤지고, 중국인이 15위니까 우리가 19위, 우리 다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흑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유대인이 20위,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인은 24위, 그리고 제일 그 밑에는 그때는 전쟁 때문에 28위가 베트남, 29위가 일본, 30위가 독일, 제일 꼴찌가 러시아. 그다 2차 대전과 베트남 전쟁 영향이죠. 이러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백인과 동일화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백인들이 사는 중산층 지역에 우리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지만, 그 호스트 소사이어티, 이 미국의 주류 사회와 우리 사이에는 사실은 짝사랑 같은 넓은 간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민사의 출발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 칼럼이었습니다.